보이시나요? 네, 따로 불 앞에 안 꺼도 괜찮겠죠? 네네, 서로 또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불을 끄면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밝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느라 많이 더우셨죠? 많이 힘드셨고, 네, 지금 식사도 하시고 많이 힘드셔가지고 표정들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회는 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또 현장에서 열심히 또 사업, 관광 사업에 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또 많은 유명한 강사분들도 모셔오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드리고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편하게 봐주시고 또 질의응답 시간이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때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혹시 도움이 되시도록 저희가 네,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네, 찾아가시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북 스타관광호스트 육성사업팀 팀장 최식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사업을 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메일도 드리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마 그것만 듣고는 이해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오셔서 저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고 해서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밖에 차가운 음료수가 있으니까 음료수도 드시고 또 따뜻한 음료수 드시고 과자도 드시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본 행사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명은 경북 스타관광호스트 육성사업 설명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안동에서 한번 하고요. 경주에서 남부권은 또 내일 경주에서 한번 합니다. 만약에 경주 남부권에 같이 사업을 아시는 지인분들 있으면 또 소개를 해주시면 내일 경주로 오셔도 되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안동과 경주 두 곳에서 저희가 똑같은 수업을 두 번씩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초 수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일정에 따라서 안동으로 오셔도 되고 경주로 오셔도 되고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시면 안동, 경주 두 번 다 오셔서 교육을 들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저희 사업에서 교육이라든지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사업을 진행하거나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불편한 분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스타관광호스트가 뭔지 일단 영어부터 힘들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사업이 무엇인지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책자를 다 나눠드렸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 또 궁금증 있으셔도 책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저희가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면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주최를 하고요. 네,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운영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PDN코리아는 회사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본 과업의 책임자인 한교남 소장께서 먼저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먼 길 오시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북부 남부에서 전국에서 제일 광역적으로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경상북도 끝에서 우리 안동까지 오시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오늘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바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제 관광 동향을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관광 동향, 화두라고 볼 수 있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째는 관광이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바일 환경, 우리가 여러분들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이 휴대폰, 모바일 환경으로 관광과 관련된 그런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상이 되었다는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예전에는 아마 선생님들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관광은 어쩌다 가는 게 관광이었습니다. 도시에 있는 분들은 여름에 딱 3일, 4일 주어지는 휴가철에 맞춰서 바캉스라고 하는 것을 바다로 떠나는 이런 게 관광이었고, 농촌에 계신 분들은 농한기 때 잠시 꽃구경 갔다 오는 것이 관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관광을 생활 속에서 매일 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관광 총량이라고 하는데요. 국민 1인당 1년에 몇 번씩 관광을 가느냐라는 통계가 있는데, 지금 무려 이제 4억 5천만 명이 넘어섰으니까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한 9번, 10번. 그러니까 국민 1인당 10번, 11시 정도씩 관광을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평균이 10번이니까 실제로 가는 횟수를 따지면 그거보다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이 어쩌다 가는 게 아니고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 한 달 살이처럼 해서 관광이 이제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살아보는 이런 것이 관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경북 한 달 살이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가 모바일 환경으로 관광 환경이 변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관광 정보를 TV나 신문, 잡지 같은 곳에서 얻었는데요.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관광 정보를 얻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관광 예약을 하고 구매를 하고 하는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변화에 여러분들이 민첩하게 대응을 하셔야 이 시대 트렌드를 선도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관광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우리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장 빠르게 접목시킨 분야가 바로 숙박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숙박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민박집은 손님을 앉아서 기다려야기만 했었는데, 지금의 게스트하우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 그런 숙박 예약 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모객을 하게 되는 이런 시대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관광은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을 사람들이 자주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그냥 자연 경관만을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만을 먹는 것이 관광이었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서 독특한 체험을 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예전에는 숙박업 분야가 크게 발전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시장이 포화되면서 관광객들의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와 접목이 되면서 이 모바일 환경으로 독특한 체험 행사를 예약하는 시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 아시죠? 아마 그걸로 숙박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에어비앤비에서는 2017년부터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트립이라고 하는 체험 기능을 이제 예약할 수 있는 이걸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체험 상품들이 개별 호스트 분들이 만들어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관광 분야의 행정이 가장 빠른 데가 서울인데, 서울에서는 2017년부터 원모 트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처럼 개인이 체험 관광 상품을 만드는 부분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을 얻어가면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이런 트렌드에 가장 빠른 시도인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가 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이 체험관광 콘텐츠에 눈을 뜨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내리려고 이제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선구자의 오늘 자리에 오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스타 관광 호스트 육성 사업,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간단히 요약정해서 말씀드리면 체험 관광 상품을 독특한 콘텐츠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본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이제 홍보하고 이런 사업을 육성하는 것인데, 저희가 스타 관광 호스트라고 하는 가칭의 그런 인증을 부여하면서 진행하겠다라는 프로젝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23개의 시군이 아주 독특한 체험 콘텐츠들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게 포진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걸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들을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고 좀 서두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취지로 아시고 오늘 뭐 우리 스태프들에게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다 답변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끝날 때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질문 같은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마치고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저희 소장님이 원래 강의를 되게 잘 하시는 편이거든요. 더 잘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반응들이 눈빛이 초롱초롱 다 잘 봐주시니까 강의를 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강연은 사실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사업체를 운영하셔서 아시겠지만 손님들, 고객들 오시면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도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고 소통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스마트 관광, 온라인 플랫폼, 여러 가지 어려운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 사업은 결국은 그 어떤 형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하나의 뭐 예를 들면 전화기 같은 그런 게 이제 온라인이고 이런 인터넷 사이트고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이런 4차 산업 이런 부분도 결국은 전화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은 사람과 사람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앞서 말씀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결국은 이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우리 그 경북의 이제 관광 대표 선수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 중에서도 가장 발빠르게 그 행보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만큼 충분히 앞으로도 더 발전하실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죠. 고민은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봤는데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뭐 다 인터넷에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살짝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 기계가 사람만큼 똑똑하지 않은 게 이런 부분에서 밝혀집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로 상담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설명했을 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참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체험 관광, 내가 체험 상품을 하고 있나? 이런 분들도 계셨고 또는 내가 이런 것 해도 괜찮을까? 우리는 아직 상품이 없는데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또는 지금 운영은 하시고 있지 않으시지만 좋은 관광 상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상품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또는 지금 현재 숙박을 운영하고 있지만 너무 와서 이제 그 외진데 있는데 딱히 뭐 할 게 없어서 사람들이 금방 잠시 있다가 나가니까 여기서 좀 더 머무르고 시간을 좀 보내고 갔으면 좋겠다. 사진도 많이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과 운영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 많은 사업들 중에 가장 대중적인
프로그램 진행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 사업에 참여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가 가능하시고 우리는 마을 단위로 또는 우리 몇몇 업체 협동조합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네, 저희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네,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복합 상품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복합 문화관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너무 점잖으십니다. 좀 대응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는 선비의 도시가 맞긴 합니다만, 네. 들어보셨나요, 혹시? 복합 아니요. 문화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들어보신 분. 네. 복합 문화관이 대략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 체험을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복합 문화관이란 예를 들면 약간 백화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한 공간에서 어떤 공연만 하다 보니까 와서 공연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복도 공간을 전시관으로 꾸밉니다. 그러니까 전시관 플러스 공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합 문화관이 되었다가 또 사람들이 와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배가 고프니까 간단한 카페가 들어가고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들을 복합 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 김남도 교수님 아시나요? 트렌드 코리아라고 매년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해 주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올해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카멜레온 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도 대충 뭔가 진작에 가지 않으신가요? 네, 카멜레온은 다 아시죠? 네, 카멜레온은 색깔을 그때그때 환경에 바꿔서 바뀝니다. 카멜레온 존이라는 건 결국 융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이 공간이 어떤 걸 시설을 하나씩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한옥이면 한옥이라는 건물은 제한적이죠. 거기다 뭔가 건물을 더 지을 수 없습니다. 문화재적인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측면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렇지만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네,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 것들이 이 공간을 카멜레온 다른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융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형식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숙박만 가지고 있고 체험을 할 여력이 없다면 나 혼자 또 부부 두 분이서 숙박을 운영하는데 체험까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나는 나이가 많고 이러면 주변에 또 젊은 친구들이 공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 친구들이 나는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이런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할 데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인 자리 서로 그런 장점을 가지신 분들이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상품을 종합상품, 융합상품을 만들어내면 그렇게 단체도 응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렇다면 실질적인 도움은 되는 것인가? 이전처럼 그냥 교육만 하고 인증서 딱 주고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많이 운영을 해보면서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저희는 그냥 교육자가 아니라 저희 직원의 90% 이상이 관광 전공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지역의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저런 의무감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저희는 어떤 도움을 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이런 현장 수업을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아침 조식을 하시는 분들이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고객분들이 계속 아침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침을 할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내 토스트를 그냥 놓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진행을 하신 분들이 좀 더 개발을 하고 싶다. 그리고 아침 조식비를 차라리 받고 좀 더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리 실습장을 빌려서 운영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은 앞으로도 진행이 계속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강사님들이 오셔서 설명하시는 이런 수업이 아니라 처음 기본적인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실질적인 수업에 들어가면
만약에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를 들면 저희 최종적으로 20분이 선정이 되시면 20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같이 다니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 여기는 어떤 부분이 단점인지,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되는지 아무리 전문가더라도 모든 걸 완벽하게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전문가 컨설팅 들어보셨지만 실질적으로 본인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뭐 길게는 몇십 년 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짧게는 몇 년 동안 저희 사업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보게 할까? 한 분이라도 더 만족스럽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말을 했더니 입안 좀 말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고민을 했던 부분 아무리 전문가라고 딱 보자마자 답을 딱 던져준다는 건 사실은 그거는 아마 수박 겉핥기가 아닐까. 여러분들도 이런 수업을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또 비슷한 거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는 이제 작년에 경기도에서 인증 프로그램을 좀 평가를 하러 다녔습니다. 8개 정도 계속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전문가시고 자기 사업에 정말 프라이드도 있고 정말 열심히 잘 하시지만 제 3자의 입장으로 저희 접근했을 때 꼭 하나씩 작은 것들이 빠뜨리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뢰를 해오십니다. 이런 걸 아이디어로 생각하는데 상품 개발이 어떨까요? 하는데 절대로 하나만 가지고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막 여러 개를 엄청 준비해가지고 가져오십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다 하실 수 없잖아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고민하고 무게를 제가 결국은 아예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본인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분과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이 부분은 지금 트렌드적으로 좋으니까 이렇게 더 보완을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쪽은 일방적인 컨설팅이 아니라 멘토링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스타벅 호스트에 이제 실행하게 되면 저희가 1대1로 만나다 보면 정말 아이디어도 많고 캐릭터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같이 저희가 1대1 강의를 하다 보면 그게 온전하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분 한 분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또는 우리 그 상품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고 그걸 재밌게 꾸며나가는 것이 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사업자분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캐릭터화해서 만들어드리고 그런 스토리텔링을 스토리텔링 북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뿌려서 또 홍보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별로 캐릭터를 개발하거나 해서 진행을 하는 식으로 같이 하고요.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아마 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SNS 홍보 영상이라든지 홍보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젊은 친구들은 SNS를 잘 하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는 잘 못하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홍보를 다 해드립니다. 많은 지원을 받아보셨겠지만 사업 지원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효과가 별로 없죠. 이런 상품도 계속 꾸준하게 상품을 올리고 또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수업도 실질적으로 스스로 이게 상품을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부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아카데미에서 별로 없었던 부분인데 저희 OT 팔로 개척이라고 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야놀자라든지 와그라든지 이런 상품을 저희가 아마 컨택하기도 힘드셨을 겁니다. 힘드시고 어떻게 상품을 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사업 제안서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 교육은
그런 쪽에 포맷에 맞춰서 최종 상품의 목적은,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은 많은 분들이 이 OTA에 본인들의 상품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먼저 오셨던 분들에게 몇 분 여쭤봤더니 이거 돈을 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지역의 지역 관광 사업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진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 사업 설명회에 와 계십니다. 이 와 계신 분들이 아카데미 교육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나눠드린 종이에 아카데미 신청서 보셨나요? 네. 파일 안에 있습니다. 파일 안에 종이가 2장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만족도 조사랑 하나는 저희 체험 아카데미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쓰셔서 수강을 들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관심 있으시지만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수업을 듣기에 시간이 좀 빠듯하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이미 상품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고 싶다.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전으로 제안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체험관광 콘텐츠 아카데미를 들으신 분들은 모두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런 혜택을 드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아카데미 참여자분들에게만 추가 가산점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따로 공모전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랑 아카데미를 들으시고 오신 분이랑 동점일 경우에 항상 저희 아카데미 수강자들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1차적으로 모든 분들이 제안서를 쓰시게 되면 50개 콘텐츠를 선정한 다음에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상품인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서 총 20개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에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심화교육이나 유튜브 홍보 영상, 체험상품 캐릭터 개발, 스토리텔링 북 제작, OTA 상품 등록 이런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20개 선정되신 분들 중에서도 상품을 많이 판매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홍보에 도움을 주셨던 분 최종 6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따로 상금을 드리고 또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서 또 별도의 SNS 홍보를 추가적으로 해드린 혜택을 크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럼 아카데미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오신 분들 거의 북부권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북부권에서 안동으로 오시면 되고 남부권에서는 경주 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날짜는 저희 계획을 수요일, 목요일로 정해놨습니다만 일정은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일정대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나는 안동에 있지만 안동이 가깝지만 내가 목요일날 시간이 된다라고 하시면 목요일날 경주로 와서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수요일 수업과 목요일 수업은 똑같이 진행되고요. 똑같은 강사님이 진행이 됩니다. 2번 진행이 되고 근데 수요일날 한번 수업 듣고 이해가 잘 안 되겠다 하시면 목요일 다시 경주로 오셔서 2번 들으셔도 됩니다. 오시면 이제 교육비는 물론 무료고요. 그 다음에 중식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수료가 끝나고 나면 수료증을 따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전에 응모를 하셨을 경우에 가산점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안동 50분 그리고 경주 50분이라고 적어놓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이 아카데미를 듣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인원은 조금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인터넷으로도 이메일로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경북문화 콘텐츠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에 안내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 지금 책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스타워스트 2019 gmail.com으로 공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오신 분들 우선으로 채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추가되면 다른 분들 차선책으로 드립니다. 수업은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또는 이렇게 길게 잡고 있다가 아무래도 일주일에 2번이나 시간을 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글자가 좀 작죠. 여기 나눠드린 책에 있습니다.
하루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업을 딱 일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이제 3주차로 6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네. 오전 10시에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체험관광 상품이 뭔지, 새우 체험관광 상품은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이런 기획 방법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스토리텔링 하는데, 스토리텔링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어도, 스토리텔링 자기의 스토리텔링을 직접 써보신 적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강사님께서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일단 점심을 드시고 체험관광 상품 운영 전략에 대해서 전략서를 다시 써보는, 같이 쓰면서 그 컨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왔습니다. 쓰시고 저희가 바로 보여주시면 바로 저희가 컨펌을 해드리고 하면서 각각의 그런 스토리텔링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원래 수업은 저희가 5시까지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제 또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후 시간을 비워놓고 추가로 의뢰를 하시는 분들 좀 더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늦게 오시더라도 늦게라도 오시면 이런 수업 계획 컨설팅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차는 OT에 관련된 활용 전략이랑 성공 사례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관광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근데 스마트 관광에 대한 아직 명확한 용어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스마트 관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으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스마트폰으로 숙박을 예약을 한다든지, 이 모든 기능들이 이미 스마트 관광의 한 일부거든요. 저희 고속버스 이제 버스 티켓 예매라든지 KTX 기차 예매 이런 것도 다 저희 스마트폰으로 하시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스마트 관광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시 그걸 알고자 함이 아니죠. 지금 상황은 이런데 그럼 이후에 스마트 관광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사업 설명서 또는 본인의 상품에 대한 기획서나 제안서를 쓰시게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공모전으로 모두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실질적으로 이걸 쓰실 시간이 없거나 이걸 누군가 봐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간의 큰 목적은 저희 공모전 제안서를 완벽하게 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상품 기획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선택이 안 되면 어떻게 라고 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안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OTA 상품이나 그런 상품 개발이나 또 공모전 같은데 충분히 쓰실 수 있거든요.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니까 이 방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저희가 SNS를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좀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대부분 좀 어려워하시는 분 계십니다. 인스타그램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고 홍보 기능도 있고 유료 홍보 기능도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SNS를 어떻게 씁니다라는 강연을 하시는 분을 모시는 게 아니라, 이번 강연에서는 스마트 창업이라고 해서 스마트 홈페이지, 모바일이라든지 PC로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걸 20년 동안 컨설팅 해오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상품이 팔리는 SNS 홍보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하게 되니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시는 것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나는 경상북도에 살고는 있지 않지만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거나, 또는 경상북도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이 경상북도이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반대로 경상북도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체험관광 유형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전이 무엇인지. 네. 공모전은 저희가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시면 그 수업 결과물로 공모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모전을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교육은 들으시지 않으시는데 이런 혜택은 받고 싶어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전이라는 형식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강의까지 열심히 들으셨는데 그분들이 우선되어야 되니까 그분들 우선시하고 그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혜택을 꼭 받고 싶다, 꼭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공모전 형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체험 공모전 상품 유형은 읽어보시면 아마 하고 계신 사업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서류 심사로 50개 팀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발표 심사를 통해서 20개 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심사 기준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혜택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근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희가 브랜드 네임 공모전은 뭐냐면요. 저희가 스타관광 호스트 운영사업팀입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스타관광 호스트란 이 명칭은 공식 명칭이 아니라 지금은 저희 가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사업자로서의 그 브랜드 네임을 갖는 게 어떨까라고 고민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고자 저희 브랜드 네임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이랑 공모전 상관없이 브랜드 네임 공모전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고요.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총 상금 200만 원이니까 신청하시는 분도 따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공모전 응모하셔도 되니까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우리 그 관광 사업자들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공모전에 관련된 일정은 나눠드린 책자에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서 지금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체험 관광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운영을 잘 하고 계시고 좀 여러분들께 좋은 귀감이 되고자 하는 분, 저희 아임 그린 게스트하우스 대표님과 그다음에 OTA 플랫폼의 두 분의 초청 강연을 듣겠습니다. 네, 먼저 아임 그린 게스트하우스의 김기태 대표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임그린 게스트하우스의 김기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임그린의 김기태고요. 지금부터 게스트하우스에서 매력적인 체험 프로그램 만들기에 대한 강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해 있는 성북동 지도예요.
사실 이제 제가 좀 준비해온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들이 더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크게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서울에 게스트하우스가 가장 많은 구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서울에는 총 25개 구가 있고요. 그 중에서 게스트하우스가 약 1,100여 곳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적으로 말을 할 때는 그 도시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현업 체험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 두 가지가 약 1,100여 곳 정도. 그 중에 가장 많은 구를 차지하는 위치는 마포구입니다. 홍대가 있는 마포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구, 종로구 이렇게 나갑니다. 성북구는 아마 25개 구 중에서 뒤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게스트하우스 숫자가 적은 동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 게스트하우스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이유하고는 비슷할 텐데요. 저는 이 성북구의 성북동을 아주 잠재력이 큰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북동 지도를 보시면요. 굉장히 문화재가 많아요. 서울에서 종로구 그리고 중구 다음으로 문화재가 많이 존재하는 그런 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42개의 대사관저 그리고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동으로도 유명하고 서울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또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새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좋은 콘텐츠로 무궁한 그런 기회를 같이 열고자 이곳에 서게 됐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임그린 게스트하우스에서는 2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앙금플라워 케이크 만들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대만에서 이렇게 오신 연예인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하는 거를 촬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앙금꽃을 만들어가지고 밑에는 백설기를 같이 찌고 예쁘게 케이크 위에 올려서 데코레이션을 하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다 같이 기념사진을 마지막에 짠! 하고 찍으면 되는 건데요. 참고로 요거는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오신 직원분이시기도 하고요. 이 앙금 케이크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위에는 천연가루로 색을 입힌 앙금꽃 그리고 아래는 백설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쫀득하고 맛있고 외국인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디저트입니다. 두 번째는 제 프로그램이고요. 아까 저희 와이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플라워 티파티라고 하는 서양의 애프터눈 티파티를 각색을 한 것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차와 다과 그리고 중간에는 마을 정원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는 그런 허브들을 채취를 한 다음에 제 꽃차에 꽃차와 같이 이렇게 파전으로 만들어 먹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좀 준비하는데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만족도가 아주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과 동시에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숙박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북정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이 북정마을은 서울시 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마을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반면에 그 재개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울산 MBC 경성 판타지의 한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저희 집에 소개가 됐었고요. 제주에 계신 분들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묵으시면서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프로그램들 같이 마을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장면입니다. 제가 이런 그 화면을 왜 준비했냐면은 어떤 지역에 대한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몇몇 욕심 많은 사람들은 재개발 지역으로서 묶어버리고 여기를 헐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많은 그런 우리가 경험상 특정한 몇몇 인물들만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면 촬영 문의가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촬영 문의가 왔을 때 저는 좀 많이 거절을 했어요.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집이 망가질까봐 걱정도 되고 하지만은 비용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런 촬영을 통해서 우리 북정마을뿐만 아니라 성북동,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을 홍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와 생각들을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강연도 그런 맥락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 경상북도 특히 안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키고 보호하자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간다면 보다 더 다양하고 뛰어난 훌륭한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벤치마킹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좀 아직까지는 막연하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이제 노하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요소를 3가지로 꼽아봤는데요. 지금 프레젠테이션하고 핸드아웃하고 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크게 3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꼽아봤습니다. fun, useful, use 해서 이 3가지 앞글자를 따게 되면 다시 펀이 되는 거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3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중요 덕목이라는 것이죠. 재미가 있어야, 여행 상품인 것만큼 재미가 있어야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유용함이라는 것은 고객들이 돈을 지불했을 때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나한테 얼마만큼 다시 되돌아오는가, 그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더 많은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특정한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얻는다면 더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뭐냐? 바로 요즘에는 SNS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오신 분들에게 뉴스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음식점에 가도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또 해시태그도 열심히 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프로그램들을 홍보를 한다면 제가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더 큰 효과들이 쌓일 수가 있겠죠. 보통 내가 직접 홍보를 하는 것보다 남이 해주는 홍보가 더 신뢰성이 가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밍글링 하라. 이 밍글의 사전적 의미는요, 섞이다, 어우르자, 어우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통 체험 프로그램이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4시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그 기간 동안 체험만 주구장창 한다면 굉장히 서로 지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텀이 생길 때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밍글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재미난 소재거리 또는 뭐 가십거리, 최근의 이슈들을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밍글링을 통해서 분위기를 또 좋게 감초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우리 고객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유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후기가 쌓입니다. 두 번째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많은 준비와 비용이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딱 한 명만 참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 고민을 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런칭을 했는데 손님이 항상 많이 올 수는 없죠. 어떤 날은 1명만 올 수도 있고 뭐 2명만 올 수도 있고, 그럴 때 1명만 온다면 좀 김이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것 또한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날은 내가 오늘 이분하고 좀 재밌게 좀 쉬면서 노는 날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같이 사진도 좀 찍고요. 평소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손님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더 환대받고 뭔가 1대1 과외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연구 기간 또는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일주일에 7일을 다 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자기도 이제 지치기도 하죠. 그럴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요일들을 선정을 해서 이틀 또는 하루 또는 3일 이렇게만 열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게스트하우스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숙박시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저는 이 게스트하우스에는 여행자들이 모여서 각각의 가치, 경험, 지식들을 공유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만의 특성들 그리고 어떤 관광 프로그램들을 저 또한 개별적으로 발굴을 해서 공유를 하다 보면 우리만의 독특한 이야기들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임그린만의 스토리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연계가 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이제 2호점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창신동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새롭게 게스트하우스로 창업하시려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통해서 고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꽃차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엑스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부스를 열었어요. 외국인 환대 주간이라 그래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재미난 그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다. 이제 홍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헌법재판소 60주년 기념 행사에 저희가 국제 회의에 외국인 어떻게 보면 이제 법관들이겠죠. 그분들한테 우리나라 전통차를 케이터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회, 좀 부수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지역, 문화를 아우르는 커뮤니티의 힘.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강연하는 데 있어 가장 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서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안동만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나의 예시로 이제 그 일본의 료칸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야마시로야라는 료칸이라고 하는데요. 이 료칸은 5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객실은 7개 뿐이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망해가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총 60개의 료칸이 있었는데 지금은 21개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료칸이 어느 순간 객실 가동률이 100%에 지금 달하면서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인기 명소가 되었는데 트립 어드바이저의 1위로 등극이 됐고 전 일본에서 료칸 만족도 3위에 등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료칸이 어떻게 50년 동안 운영해오던 료칸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잘 뜨게 되었는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이 놀랍게도 특별한 노하우가 없었어요. 예전의 것들 그 가치를 그대로 지키고 그 료칸 같은 경우에는 정찬이 나가잖아요. 하루에 2번 정찬을 정성스럽게 내가고 최상의 서비스를 유지를 하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이제 새롭게 숙박업소들이 세련되게 인테리어를 바꾸고 조금 더 공간을 늘리고 뭔가 좀 자본이 투여되는 곳일수록 인기를 끌기 마련인데 이제 반대의 시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참고로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300년 전 이제 석공이 만든 도로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통 지역 문화를 아우르는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면은 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입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없는 이 안동만의 독특한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앞으로 육성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커뮤니티를 형성해 보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에어비앤비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명인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30개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300개 정도가 에어비앤비에 체험 프로그램 등록이 돼 있고요. 그게 불과 2년 반 전이에요. 2년 반 만에 10배의 성장을 한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체험관광 상품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을지는 저도 몰랐는데요. 저도 초창기 멤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에어비앤비에서 후기수 1, 2위를 다투시는 분들이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또 활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커뮤니티가 한번 형성이 됐을 때 그분들하고 계속 인연이 닿아가는 건 당연하지만서도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뭔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반대로 초청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공유를 하고 또 우리의 고충들을 나누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은 굉장히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껴요. 아, 저분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하게 힘든 것들을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새롭게 우리가 공유할 것들, 배울 것들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밍글링도 하시고 커뮤니티도 형성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SNS의 중요성은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100%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블로그만큼 유용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SNS를 관리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플랫폼을 탈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다 플랫폼들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에어비앤비도 하나의 예시고 오늘 오신 야놀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SNS를 통해서 본인들이 각각의 채널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신다면 플랫폼을 탈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손님들한테 문의를 받고 예약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으로써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커미션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커미션이 생각보다 꽤 높아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돈 안 들이고 홈페이지 효과 얻기. 예, 마케팅의 또 한 가지 방법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홈페이지가 없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SNS를 홈페이지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효과를 돈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이버에는 현재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구글에는 마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둘 다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누구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우리 업체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비게이션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지도 앱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손님들한테 위치를 설명해 줄 때도 우리 상호를 통해서 아임그린으로 오세요라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임그린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나요? 네, 다음에는 저희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야놀자의 좀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요. 저희 밖에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시간 관계상 밖에서 아직 담소를 나누시는 분들이 계신데 먼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2부를 진행하겠는데요. 2부는 체험관광 콘텐츠 비즈니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을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패널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우선 앞서서 이제 강연을 두 분이 해주셨는데 우리 서울 아임그린 게스트하우스의 김기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저큐의 김영준 실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식회사 PDM 코리아 소속이시고요. 서울 체험관광 콘텐츠 사업 PM을 맡고 계시고 작년에도 맡으셨고 올해도 맡고 계신 백훈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뭐 딱딱한 종류의 강연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아니 이거 못 앉는다. 상호간에 소통하면서 궁금해하시는 죄송합니다. 사항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미리 뽑아왔거든요. 그것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지금 보드판에 붙여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 전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체험관광 콘텐츠 지금 강의를 들으셨어도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서울시에서 체험관광 콘텐츠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서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영상을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켜주세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께서 이 스타관광 호스트 사업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 기초 아카데미
아카데미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교육을 시켜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모전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20팀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 20팀들에게 보시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작년도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제 관광객들은 그냥 좋은 자연 경관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바일 환경이 구축이 되면서 예전에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홍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실제로 예약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경상북도 구석구석까지 입소문만 나면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보다는 사실 우리 경상북도가 더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상품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저희가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지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들의 컨설팅, 멘토링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인증도 하고 다양한 홍보 마케팅, 팔로우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풀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2019년 1년 차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되신 분들은 계속 후속 사업으로 팔로우를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질문에 나오신 거 보면 주중에 관광객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독특한 체험으로서 극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더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자랑을 못했을 뿐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서울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경상북도는 서울시보다 더 훌륭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 경험적으로 뽑아온 몇 가지 질문 사항들 가지고 우리 세 분의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는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처음 이제 인사드리는데요. 그 서울시 체험관광상품 PM을 맡고 있는 백훈 이사님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되게 막연하실 겁니다. 이 체험관광 콘텐츠 그림만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정말 전망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전망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자문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DM 코리아 백훈 이사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조전에 보셨던 그 영상물 제작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한 60개 그 호스트분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과 비슷한 분들을 만나서 마지막에 졸업할 무렵에는 저기 지금 203일간의 뭐 여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23개의 상품들이 나왔고 지금 그 각종 플랫폼에 올라가서 지금 뭐 야놀자를 비롯해서 뭐 에어비앤비 그리고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에서 상품을 팔고 계시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80분 정도의 호스트들을 만나서 올해도 한 30개 정도의 상품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런칭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장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그 콘텐츠 사업의 뭐 전망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앞서도 좀 들으셨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그 야놀자 그룹의 그 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적 투자 금액만 해도 한 3,5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장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하는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시장의 전망이라든지 시장의 수요, 니즈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좀 학술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각 상품을 가지고 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상품으로 어떤 상품으로 만들까 하는 분들과 같이 만나서 상품을 만드는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외려 시장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고객이 누구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뭐 30대 여성, 20대 여성, 가족 중에 여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고 그 상품들을 내가 아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때 그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얼마큼 긴 텀을 가지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가진 컨텐츠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 전망과 그러니까 시장은 밝고 앞으로 시장은 계속 커져갈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또 이것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건지 검증해보는 과정들,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프로그램이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네, 앞서서 우리 김영준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결국은 중요한 건 상품의 본질이지 않겠느냐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나름의, 본인은 잘 모르지만 나름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살린다라 그러면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망과 관련돼서는 앞서 두 분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체험관광 콘텐츠 사업의 주요 고객은 누구인가? 이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고객에 맞는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서서 우리 김영준 실장님께서 이렇게 여성분들 뭐 이런 관광객들이 메인 고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좀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관광시장을 이끄는 핵심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가장 큰 시장인데요. 30, 40대 여성분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30, 40대 여성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광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니즈는 뭐냐면 자녀들의 체험 교육과 자녀들이 되게 예쁜 곳에 가서 체험받는 것을 사진 찍어서 지인들에게 자랑하고픈 그런 욕구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메인 시장인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이 고객들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상품화한다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시장은 앞서 이제 김영준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20, 30대 미혼 여성분들, 이분들이 여행을 또 자주 가시는 분들이고, 근데 이분들은 해외를 또 많이 나가십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음식 관광을 되게 선호하고요, 작은 사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되게 비싼 커피를 뭐 2, 3만 원씩 주고도 마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SNS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주면 되겠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 시장은 마찬가지로 또 여성입니다. 남성들은 다 배제가 되어 있는데요. 자녀를 다 키워놓은 40대 이후의 여성분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중에도 여행을 다닌다는 겁니다. 자식들, 남편들 다 출근시켜놓고서 주중에 여행을 다니시는데, 되게 큰 특징이 뭐냐면 되게 쇼핑을 많이 하신다는 큰 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중에 아까 여기 질문에도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먹거리, 많이 살거리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나름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관광시장이 대부분 여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광 상품들이 여성을 타깃으로 해서 감성적으로 만들어지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것 말고 체험관광 시장에 있어서는 또 다른 또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슈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운영을 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제 개별 관광객이냐 또는 단체 관광객이냐 이런 이슈가 좀 있을 겁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또는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개별적으로 단체 계획들을 받는 것이 수익적으로는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 관광객들이 이제 또 찾아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시장이 이제 양분화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전에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어떤 것들을 드릴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 아임그린 게스트하우스 김기대 대표님께 개별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공방의 규모에 따라서 오게 되는 관광객 수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을 몇 명 이상으로 정의하느냐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30명 이상을 단체 관광객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로서는 이제 공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인원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꼭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케이터링 서비스라든가 또는 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저희가 출장 가면을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차에 실어가지고 그곳을 활용을 한다면은 이 두 개가 다 커버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지금 현재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한마디로 후기수가 가장 많은 트립은 인왕산 하이킹이라는 트립인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을 다 하시겠지만은 가장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인기가 많고 트렌드가 있는 트립에 직접 참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점포가 없이 공방이라는 그런 실내적인 제약이 없이 인왕산을 하이킹하면서 중간중간에 거점들을 들거든요. 시장이라든가 전통 술집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트립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아이디어는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스스로 두시기보다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요청이 왔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런 것들은 경험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작게 개별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그 컨텐츠가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좀 더 돈이 되는 단체 관광객까지도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앞서도 저희가 OTA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체험관광 컨텐츠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그런 트래블 에이전시가 되겠는데요. 그런 유통 채널이 되겠는데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새로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 많은 채널들이 있고 뭐 외국인을 전용으로 한 채널도 있고 내국인을 전용으로 한 채널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들도 있고 단체 관광객 전용도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수 공략 채널을 어디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면 유익한지에 대한 팁 같은 것들 대상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우리 김기태 대표님께는 좀 다른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태 대표님은 사실은 지금 외국인 대상에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지금 당장은 받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점점 지방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려가는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염두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어떤 채널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관광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장벽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막상 해보면은 거의 쓰는 말만 쓰고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바디랭귀지라든가 또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으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관광객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흔쾌히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익률 면에서도 좀 더 클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 판매 채널 관련해서는 저는 세 가지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에어비앤비고요. 그리고 KK데이와 클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 세계에서 숙박 공유 그 플랫폼으로서 에어비앤비가 유명하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규모로만 본다면 KK데이하고 클룩이 1, 2위 업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KK데이 런칭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런칭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에어비앤비보다 더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고 그 후기에 올라간 사진을 통해서 현재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에어비앤비가 조금 디테일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서로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 때 그리고 더불어서 계정만 만든다면 누구나 손쉽게 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따라해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은 순서대로 뭐 프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공간 소개, 프로그램의 내용 그런 것들을 짝짝짝 적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시면은 처음에 막연하게 머릿속에 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나름의 품질 기준이 다 있어요.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사가 다 비슷할 텐데 뭐 예를 들면 윤리적이나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올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초창기에는 30개로 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굉장히 품질 기준이 까다로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나는 왜 만들었는데 자꾸 런칭을 안 해준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그 허들이 낮아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힐 때 또 하나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이 체험관광 콘텐츠가 우리나라에서 런칭된 지 이제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노하우가 사실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는 만큼 손품을 좀 파셔서 여러 채널들을 벤치마킹 하시고 또 잘 되시는데 가서 직접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은 노하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청중 우리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광 콘텐츠 사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팁 이것만큼은 미리 준비해자. 근데 혹시 세 분 중에서 우리 김기태 대표님 직접 창업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노하우를 아마 전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다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 가족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가족들한테 알리고 서로 이제 어려운 부분을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올릴 때 그런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전에 8촌까지 일단 런칭을 시킨 다음에 후기를 쌓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초창기 후기가 필요하니까 너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 좀 해줘. 대신 내가 비용을 내가 낼게. 그래서 그분들이 내 후기에 와가지고 정말 손님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조언을 듣는 거죠. 아주 그냥 냉철한 그런 눈으로. 그러면서 계속 내 프로그램이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고객분들한테 시연을 하기보다는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먼저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시장의 니즈에 가깝게 이렇게 좀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나 혼자 운영하기에는 많이 벅찬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를 섭외를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가족분들의 손을 빌려서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가고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차근차근 확장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앞서 이제 김기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좋은 댓글, 리플을 많이 다 받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게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이제 계속 찾게 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댓글을 많이 평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별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면 어떨까 싶고요. 이상으로 준비된 질문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질문을 우리 청중분들에게 저 한마디만 할게요. 네네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OTA, 뭐 에어비앤비 정도는 아시겠지만 나머지 플랫폼들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그 경북에 굉장히 수려한 뭐 고택이 됐건 체험 상품이 됐건 뭔가를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서울에서 체험 상품 60분 정도 만나서 23개 상품을 만드는 과정을 겪어보니까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어서 6월 달에 하는 아카데미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모전도 공모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공모전 그 서류 만들고나 이런 거 잘 못해 이러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그 서류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서류 작성하는 과정 자체를 저희가 도와드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까지 진행을 해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제안서를 잘 쓰시는 분들이 체험 상품을 잘 운영하거나 그리고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안서는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보면 제안서는 좀 삐뚤삐뚤하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저희가 나가서 실사 나가서 보면 이렇게 훌륭한 상품이 그래서 같이 상품을 만들어서 실제 시장에 내놔보면 반응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 팁들을 드렸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 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꼭 아카데미 참석하셔가지고 공모전 지원하시고 공모전 지원 들어오셔서 같이 상품 개발을 저희랑 같이 해서 지금 여기 와 계신 야놀자 같은 곳에 상품을 내다 팔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저희 사업의 홍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네, 저쪽에 네. 실례지만 뭐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정도는 얘기해 주시고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에서 관련 서원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고요. 관광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 지금 타겟으로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외국분으로 알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주요 고객층이 국내 고객층이 여성분들로 되어 있는 국내 고객층을 왜 배제하시고 외국인들로 고객을 타겟층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사실 히스토리 관련한 부분인데요. 서울시에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게스트하우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들만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저희 시설에는 외국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먼저 런칭을 한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순히 숙박시설이 아닌 여행자들이 모여서 각 고유의 이야기와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 이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런칭이 된 거고요. 지금 저희도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홍보 작업들을 차근차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블로그를 개설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판매 채널도 지금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주신 선생님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이제 갈 때 저를 찾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쪽에 질문 또 선생님. 네. 저는 구미에서 온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네네. 일단 이 호스트 관광이 꼭 굳이 자기가 고택이나 일단 집을 소유해야만 가능한지 아니요, 그거하고 그건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저는 구미에는 신라불교 초전지라는 네. 유명한 관광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사실 한 400억 가량의 큰 돈을 투자해서 네. 시설은 아주 좋게 만들어놨지만은 네. 많이 찾는 분들이 없어야지. 네. 그래서 지역민으로서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고 네. 제가 현장을 많이 가본 결과 네. 숙박시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운영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설관리공단의 한계는 일단은 주어진 업무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을 좀 많이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외람되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만약에 좀 기획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체험 관광 콘텐츠로 하려고 하고 싶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콘텐츠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 네. 그런 공공에서 만들어진 공공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스토리텔링은 하나 이제 기획을 해놓은 게 있었고, 네. 그럼 일단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지만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면 방안을, 이제 예. 나중에 공모전을 하실 때 그 네.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승인 같은 것만 하나 받아서 주시면 더욱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선생님께도 저희 사항을 별도로 드리겠고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네, 그리고 저희가 4시가 지나서 지금 먼저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가실 때 저희가 나눠드린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예,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안동댐에서 네네. 펜션하고 저도 네. 킥보드 매점하고 네. 관광 상품도 같이 판매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원래
노점이었죠. 작년에 노점으로 네. 물량기 앞에서 관광상품을 넣고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네.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 이제 가게 얻었죠. 네. 얻어갖고 들어갔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불과 100m 차이밖에 안 납니다. 거리로는. 근데 불과 전동 킥보드 펜션 이런 건 되는데 네. 관광상품은 그렇게 생각보다 안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에서는 뭐 해주려고 해도 네. 안동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에서 네. 허가를 안 해줍니다. 네. 그리고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누가 장사 뭐 10억, 20억 들어 건물 지어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랑 하회마을 안에서 네. 슬러시 기계 2대 갖다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돈을 훨씬 많이 벌니다. 네. 돈이 만큼 들은 사람보다. 네. 근데 하회마을에 들어갈 수 있냐? 하회비 60만 원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근데 그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자리를 이제 부탁을 하면 여건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아니요, 이거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가 있으면 그 사업에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시켜주고 홍보물도 만들어주고 활로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거지 저희가 자리까지는 마련해주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전동 킥보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시에다 얘기를 해갖고는 뭐 24인용인지 12인용인지 해갖고는 뭐 게임 투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 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는 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부분을까지 저희가 해주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영상물에서 보셨지만 서울에서 자전거 투어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외국인들한테 판매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킥보드를 하신다라 그러면 안동댐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단순히 킥보드만 하는 것만 가지고는 매력성이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독특한 뭔가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네네네. 또 다른 질문 뒤에 고입해서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 시청 문화관광과에서 김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오늘 여기 와서 알았는 건데 유통 채널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면 보통 경북문화관광공사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홈페이지라든지 대한민국 곳곳에 이런 데다 이제 우리 관광 시설 자원들 홍보를 하는데 이런 오늘 알려주신 이런 유통 채널에 이렇게 우리 지자체 홍보하고 싶으면 특별한 비용이 드는 거 있는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체험관광 오늘 제가 왔는 주된 목적은 이게 체험관광 콘텐츠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모든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험관광 우리 시에서 연결해서 이제 예를 들면 여행 작가라든지 편표를 산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제 관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물론 그건 어떻게 해야 되지만 지자체에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또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그런 게 좀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쪽으로 이제 체험관광을 좀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야 될지 그게 좀 많이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이 경상북도에서 하는 이 스타관광 호스트 육성 사업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민간인들의 컨텐츠를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자체 내에 여러 컨텐츠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육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공공 부문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은 글쎄요. 저기 우리 매저표 이런 데서도 공공 부문에 대한 홍보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정식적으로 공공 부문에 대한 홍보를 그런 플랫폼들이 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여러 채널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별도로 명함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리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질문사항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안동 봉정사 앞에서 문학과 이제 체험 교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 야놀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혼자 지금 숙박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체험 안내는 한 번도 안 해주시가 코로나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갖고 체험도 있잖아요. 집을 그 방을 주면서 있잖아요. 체험과 연계할 수 있게 있잖아요.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이건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약간 너무 이제 저희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그 야노자라는 채널 자체가 원래는 숙박 위주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입장권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론칭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을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체험 상품은 판매하는 거 안내를 안 해주냐 이런 문의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 안내를 안 했다기보다는 그 서비스 자체가 최근에 론칭이 됐고 필요하시면 그 아마 담당자분이 계실 텐데 야노자 담당자분이 계실 텐데 그분한테 문의 주시면은 아마 안내해드리고 좀 상품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사업이 다 초기다 보니까 아직 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예, 저희 선생님. 예, 저 봉정사 앞에 그 경상북 동문안 주kon고택을 운영하는 이철기라고 합니다. 네. 그 대부분이 지금 안동에 계신 뭐 고택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게스트하우스 쪽이 체험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1차적으로 일단 숙박을 위주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체험을 추가했을 때에 체험에 집중하는 그런 또 그 인력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숙박에 어떤 체험을 하면서 숙박에 약간 어떤 그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해보신 경험으로 봤을 때에 게스트만 할 때 하고 또 체험을 경험했을 때 하고 또 체험하시는 분들이 또 숙박까지 같이 이제 겸용을 하시는 건지 이런 어떤 그 손익 그 분기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떤 체험 프로그램 내가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투자 비용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운영하시는 체험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기수 1위, 그 에어비스 후기, 그러면 내가 이 트립 예약해서 참여할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데 이제 그 연계 비율이 사실 뭐 딱히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별개의 프로그램,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내 공간 안에서 공간을 더 활용하고 내 공간의 콘텐츠라든가 그런 콘텐츠를 활용한 이야기거리가 계속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또 부수적으로 인테리어하고 사진들도 같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계속 새로운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케이터링 서비스라든가 홍보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사업이 안정이 되고 점차 커지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이제 고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시간이 이미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딱 두 분만, 예, 선생님 마저 하시고. 서울시에서 이제 그 네네. 아까 23군데 네네. 그 체험 상품에 대한 걸 대략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3가지 중에서 저희가 한번 그 경험을 하고 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자기 업소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시면요, 저희가 그런 부분 프로그램으로 반영을 해서 예,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만 받고 그리고 질문 못하신 분들은 저희 개인적으로 또 질문 저 뒤쪽에 선생님 두 분 마저 할게요. 그럼요, 선생님하고. 네. 네, 저는 의성에서 온 김정민입니다. 네.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취미로 하던 거일 수도 있고 전공으로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하루에 몇 시간 만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주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체험하는 장소의 위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또한 선생님들 그 이번에 아카데미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멘토맨으로 네,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서 선생님. 저는 안동 시내에서 자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안동에는 기념품을 잘 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체험가가 아니라서 그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혹시 제가 뭐 준비해야 될 비용이나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 비용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다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요. 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멘토링 식으로 이렇게 1대1로 컨설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저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 쪽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나가실 때 나눠드린 그 설문지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가게 가야 돼. 차량이 내가 타가지고. 내 차라니 커리어 내 차가. 누나 태워주고 온나?